윤석열 정부의 그 이틀막 시리즈, 지금까지는 이 1편, 2편, 3편까지 나왔습니다. 야, 그런데 최근에 4편, 5편, 6편이 연속으로 개봉이 됐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이틀막 시리즈 1번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1월 18일 날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한마디 한다고 경호원들이 입을 막고 이틀막 입을 틀어 막고 사지를 들어서 밖으로 쫓아버렸죠. 이게 이틀막 1편.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이것들은 반성이 없잖아요. 오히려 반성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로. 경호처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경호처 애들이 그 이후에도 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온 게 뭡니까? 카이스트. 한 달 만에 2월 16일 날 졸업식에 가갖고 졸업생이, 근데 이게 다 단계가 특이한 게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하고 굉장히 근접거리에 있어. 근접거리. 강성희는 VIP니까 윤석열이 VIP들하고 다 악수했으니까 강성희 의원이 VIP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은 윤석열 신면 보호라고. 아니, 현직 의원이 대통령한테 뭐 테러할 거야, 뭐 할 거야, 주먹을 칠 거야, 뭐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생각인데, 하여튼 뭐 100번 양보해서 강성희는 윤석열과 근접거리에 있었으니까 이틀만 했다고 치자. 카이스트 학생은요? 카이스트 학생은 윤석열이 저 강단에서 연설하고 있었고, 이 학생은 저 뒤에서 그냥 편말 들고 R&D 예산 복원하라 소리친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이 새끼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막은 다음에 이걸 옆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밖으로 쫓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틀막 시리즈 2. 이건 거리가 멀었어요. 아예 멀었다고. 그런데 3탄이 있죠. 사실 3탄이 아니고 1.5탄. 왜냐면 요 2탄보다 먼저 있었던 거거든. 근데 기사화가 좀 늦게 된 거지. 언제냐면 2월 1일 날 윤석열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날 사실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죠.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인 이면택 씨. 이면택 씨가 밖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기가 회장으로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를 대표해서 전달할 게 있다고 하면서 밖에서 막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아예 밖에. 윤석열 보이지도 않아. 강성희는 근접거리, 카이스트는 먼 거리, 이면택 회장은 아예 밖에였는데 밖에서 말하다가 언성이 올라간다고 바로 또 이틀막 입을 틀어 막고 쫓아버렸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물리적 이틀막 시리즈예요. 근접거리, 조금 먼 거리, 아예 밖에 있는 것도 아예 허용하지 않는 거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편하고 5편하고 6편도 나왔는데 이건 조금 달라. 이틀막 시리즈가 1, 2, 3편은 물리적으로 당사자를 직접 일을 막는 거였는데 4, 5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것만큼 하여간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정부가 장악한 KBS, 또 방심이,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건 규제인데, 우선 KBS 다 보셨겠지만 금년이 세월호 10주기죠. 10주기. 그래서 세월호 10주기이기 때문에 KBS가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 KBS에서 목요일 밤 10시마다
다큐 인사이트 하고 있지요. 다큐 인사이트. 이 팀에서 지금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 이게 가제입니다. 가제. 그런데 갑자기 KBS에서 제작을 연기시켰죠. 연기. 제작을 아직 뭐 시작 안 한 게 아니고 제작이 상당수 진행이 됐어요. 다큐 쪽에서는 40%고 전체 분량은 한 80%가 이미 진행이 된 거거든. 근데 갑자기 제작 중단. 연기라는 거 연기. 누가 그랬냐? 이재원 제작본부장.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KBS 문제에 관심이 좀 많았던 분이라면 아마 이 사람 얼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재원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1991년도에 KBS에 입사해가지고 KBS의 노조가 3개 있죠. 우선 사실은 KBS의 진짜 뭐라 할까 정통 노조는 민주노총 계열에 있는 언론노조 KBS,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실제 이름은 이 노조가 진짜 노조고 우리가 볼 때는 그 KBS 노조에 사실은 반대하면서 각을 세우면서 지금 나온 노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수 노조죠. KBS 노조 그냥 그리고 KBS 공영노조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려는데 이 두 노조가 같은 한 몸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같은 몸이야. 민주노총 계열의 언론노조 KBS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조가 2개 있는데 같은 편이라고. 같은 편인데 이 사람은 그 공영노조의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KBS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17년 5월 19일은요. 문재인이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 막 일어나고 결국 문재인이 당선이 된 거죠. 막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일 때 KBS 노조에서 성명이 나왔죠. 공영방송을 망친 책임자들 스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 세력들이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그런데 문제는 공영방송에서 박근혜 정부에 부역하면서 국정농단에 동참했다고 여겨지는 인간들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뭐 고대영 사장이라든가 이인호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거는 지금 정권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정권 바뀌었으니까 그 정권에서 막 힘을 줘가지고 그만둬 하는 게 아니야. 그 내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언론을 정부의 나팔수로 만들었는지 거기 분노했던 그 KBS 당사자들이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 사퇴하라고 막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 두마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 극우적 행태를 보인 라디오 간부 당장 물러나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라디오 간부가 누구냐? 이재원. 이재원이 했던 에피소드 중에서 뭐가 하나 있냐면 5월 9일날 개표 방송 했거든요. 개표 방송 하는데 이때 그 패널들이 모여가지고 개표를 막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발언을 하잖아요. 개표하는 날. 근데 패널 중에 한 명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국민들의 힘으로 물러나게 한 선거라고 발언을 했대. 패널이 뭐 KBS 진행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나온 패널이 진보 패널이겠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게 한 선거다.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부정을 해? 맞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이재원이가 막 들어와가지고 개 난리쳤다는 거죠. 어떻게 국민들의 힘으로 물러나게 한 거냐.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거 아니지 않냐 하면서
담당 PD한테 막 소리쳤다는 거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담당 PD가 아니야. 관계 없는 새끼인데, 이 새끼는 라디오 PD인데, 지가 들어와가지고 막,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무슨 모든 국민이냐. 박근혜를 지지하는 국민도 있다 하면서 막 따졌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방송을 막 엉망으로 만드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그때 기술 감독이 담당 국장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PD가 고정연사 후보 명단을 가져오자 이 새끼가 이 명단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좌빨이 아닌 이유를 5개씩 적어서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아주 정치 파행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 또 구구적 성향의 특정 인사들을 패널로 섭외하라고 했다는 거죠. 심지어 박근혜가 탄핵당했을 때 SNS 계정에 이제 헌법재판소 죽었다고 근조 헌법재판소라고 이런 식의 글도 올리고 그리고 5.18 항쟁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라는 요 가짜뉴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가 링크 올려가지고 공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원래 많았어요. 원래. 그래서 KBS 노조가 이재용 국장과 같은 함량 미달 간부들은 그동안 KBS에서 건세를 누리면서 회사를 망쳐왔다라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 정지한 국장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수 국장 같은 사람들을 막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 KBS를 망친 인간들의 가장 상징적인 인간이 누구냐면 이재원인 거야. 이재원. KBS 노조가 말한 이 성명서에는 없지만 이 이재원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 그 KBS 라디오에 이주양의 그 인문 산책이라는 프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만상 전 부총리가 원래 출연하기로 했어. 하만상 부총리가 쓴 그 회고록이 있는데 사자가 소처럼 여우를 먹고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불렀더니 이 이재원이가 방송 이 출연을 취소시켜버렸어. 취소시켜버렸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더니 KBS가 그때 그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하만상 총리가 출연 못 나온 거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KBS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막 말이 많았거든요. 이때 막 블랙리스트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KBS에서는요. 이거는 담당 국장이 출연자 결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잣대를 적용했다고 판단. 이 사람은 이 개인의 문제인 거지 KBS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입장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이재원이가 징계를 받아요. 징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국장이었는데 그냥 평사원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진짜로 KBS를 망친 대표적인 인물이거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영웅아니냐. 국정원에서도 온갖 국정원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 개입한 새끼들 문재인 정부 때 다 한직으로 쫓아버렸잖아. 근데 그것들이 지금 다 올라왔잖아. 똑같아. 국정원은 그런 게 아니야. 방송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나쁜 놈들로 판결내갖고 다 쫓겨난 놈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요직에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원을 작년 12월 달에 우선 청주 방송 총국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때가 12월 11일. 근데 이것도 웃겨요, 사실. 원래 이 자리에 이재원이 올 자리가 아니에요. 박민희 KBS 사장 된 다음에 박민희 이미 인사를 다 했어. 박민희 그래서 지난 정부가 아니에요. 박민희 와가지고 KBS 청주 방송 총국장으로 누구를 원래 임명했냐? 이후락. 이름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후락 PD를 임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일날 인사를 했고 8일날 발령이 되는 거야. 8일날. 그런데 갑자기 7일날 그 인사를 취소하고 그 자리에 이재원을 둔 거예요. 이재원을. 이게 왜 그런 거냐? 사람들이 그때 나온 기사 보면은 이게 이후락 PD가 지난 2018년도에 KBS가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추적 60분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야, 이유라기가 천안함 문제 건드린 사람 아니야?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막 분노했다는 거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의심이야, 의심. 그래서 이 당시에 박민희 임명한 사람 중에 또 KBS 부사장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 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천안함이 북한 어뢰로 피격된 게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혹 있잖아. 그런 거 관련된 다큐에 관여했다는 사람들을 이 용산에서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야. 윤석열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옷도 입고 다니고 모자도 쓰고 그러잖아. 근데 KBS에서 어떻게 천안함 사건을 이렇게 다큐로 만들어갖고 음모론 했던 사람들을 부사장, 또 무슨 총국장을 세워. 그래서 윤석열이 분노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싹 바뀌어버린 건데 그 바뀐 자리에 누가 온 거냐면 얘가 온 거예요. 이재원이가 12월 달에. 그리고 한 달 만에 청주 방송국장에서 총국장에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한 달 만에 KBS 지색본부장. 이거 어마어마한 자리죠. 지색본부장으로 한 달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목이 뭐냐면 애국전사라고 불렸던 라디오 PD가 KBS 지색본부장으로 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려가 엄청 많았죠. 저 꼴통 새끼, 저거 완전 태극기 부대인데 저런 게 와가지고 KBS 어떻게 될까 했는데 역시나 이 새끼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세월호 10주기 다큐 만들지 마. 지금 연기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웃기죠.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얼핏 그럴 것 같지요. 세월호는 정치 사건은 아니지만 왠지 세월호가 부각이 되고 그런 분위기 만들어지면 여당이 괜히 이거 갖고 긴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큐는요, 언제 방영되는 겁니까? 언제? 방영 예정일이 4월 18일이에요. 4월 18일. 선거는 언제야? 선거는 4월 10일이에요. 4월 10일, 수요일. 방영은 선거 끝나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근데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재원 씨가 뭐라는지 아세요? KBS에서 이 세월호 다큐를 만들면 그 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후 한두 달. 전후 한두 달. 총선 전후 한두 달 동안 영향권에 있는 거래. 총선이 4월 10일인데 4월 10일 기점으로 그 앞에 그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영상들, 한 달 후에 만들어진 영상들이 다 영향권 안에 있는 거래. 아니 이건 무슨 씨발 개소리야. 그래,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영향권이 있다고 치자. 근데 선거 끝나고 한 달 후에 만들어지는 거는 이게 왜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이런 논리가 나와요?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 다큐가 나왔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보고 이 박근혜 정부를 계승한 이 윤석열 정부 용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저희가 일주일 전에 했던 선거 취소해 주세요. 그럼 취소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총선 전후야. 전은 이해해. 근데 어떻게 후가 영향을 미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좀 말이 됩니다. 좀 받아들이지. 아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KBS 아까 다큐팀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언제냐면 2월 15일이에요. 2월 15일. 그래서 이게 2월 15일, 16일, 17일 그때 기사가 많이 났어요. KBS가 세월호 10주기 다큐 이게 정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작을 연기하라고 한다. 막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진짜 뻔뻔한 게 정말 뻔뻔한 게 지난 17일 2월 17일 그날
KBS의 그 영화 방송 있지 않습니까? 영화가 좋다. 저도 가끔 보는데 영화가 좋다 해서 갑자기 이승만 다큐 지금 보수 애들이 엄청 보잖아요. 그 다큐를 요주의 픽으로 꼽아가지고 이걸 엄청 선전을 해요. 아니 지들이 지금 선거에 영향 미칠 것 같은 다큐들 보여주지 말라고 예민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건국전자 같은 경우는 정치 다큐 아닙니까?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 다큐죠. 이승만을 막 그냥 끊임없이 미화하는. 근데 이거는 이 영화가 좋다 해서 딱 그 논쟁이 있는 그 시점에 영화가 좋다 해서 이거를 요주의 픽으로 딱 꽂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건국 전쟁이 잊고 있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영화라고. 이승만이 훗날 선진국을 도약할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승만을 그냥 찬양하는 영화로 이승만을 찬양하면서 그냥 멘트를 막 던지고 있어요. 이건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웃기죠. 이게 언론이야?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이틀만 시리즈가 단순히 윤석열 그냥 정권 차원에서 그 경호처에서 물리적으로 윤석열에게 비판하는 사람들만 치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이 보기 싫은 다큐 그거 못 만들게 하는 거야. 뭐 윤석열이 보기 싫다고 하면 너무 과장일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선거에 왜 영향을 미쳐? 그럼 지들이 인정하는 거지. 세월호는 우리의 적이야라고 인정하는 거죠 지금. 야, 이게 더 웃겨. KBS 세월호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풀어줬으면 뭡니까? 세월호 참사는 부각될수록 보수당한테 불리하고 진보한테 유리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건, 이 세월호 참사는 보수의 책임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 결국. 우리 책임인데 자꾸 우리 책임이 부각되니까 이거 방송하지 마. 그거 아니야. 이런 게 이틀막이죠, 이틀막. 기가 막혀.